저도 보험업을 12년째 하고 있지만 정말 좋은 보험 상품이 나오면 전 지금도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 권유를 하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세일즈 인사이터 김범기 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입사 문의 중에 처음 입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네, 요즘 들어서 부쩍 많으세요. 처음 보험업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어떤 문의를 많이 하시나요? 진짜 질문이 다양하지 않으세요. 그냥 뻔해요. 보험업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한 두세 가지 고민만 해결이 되면 오시거든요. 그 중에 제일 큰 첫 번째 고민은 PD님도 알고 계신 고민입니다. 가족한테 말하기 싫어요, 지인한테 말하기 싫어요 입니다. 이런 말들 많잖아요. 에이, 3개월에서 4개월간은 지인한테만 영업하셔야 돼요. 첫 달은 본인 걸로 하셔야 돼요. 이런 잘못된 문화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요즘 보험업은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첫 시작을 잘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제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제도 중에 하나가 데이터베이스의 제공일 수도 있겠고요. 혹은 두 번째로는 병원 근무라던가 혹은 산모교실 근무라던가 이런 제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보험업의 진입이 유독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비단 가족 지인에 대한 영업을 일방적으로 권유드리는 경우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문의를 주시는 내용은 보험하면 빚쟁이 되잖아요. 환수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문의들을 정말 많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내 친구도 보험 설계사 했는데 걔 결국은 번 돈보다 더 많이 가져가던데요.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도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너 암 걸리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요즘 뇌출혈 어떻게 할 거야? 너 죽으면 어떡할 거야? 이런 말하기 싫은데요 라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그 경우에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이 일이 아니라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협박하는 세일즈가 끝나가고 있는 이유는요, 참 감사하게도 요즘 보험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보험을 먼저 공부하시기 전에 국가 제도를 먼저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던가 국민건강보험을 먼저 공부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실비 가입률이 100%는 아닐 거거든요, 한국인이. 근데 한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은 100%거든요. 국민연금도 100%겠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를 먼저 공부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암 걸리시면 어떡할 거예요? 뇌출혈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먼저 안 합니다. 예시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암이란 질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산정특례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에 없고요. 전 세계 우리나라가 가장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만으로도 충분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시작을 했을 때 사람들은 안심을 한다는 거죠. 보험사에서 가장 잘못하는 교육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산정특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의료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나쁜 제도입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너무 좋은 제도예요. 자기부담률을 5%밖에 안 쓰는 너무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요만한 약점이 있어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개인보험도 저는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이거는 국가제도 다음에 왜 개인보험이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잘 들어주시거든요. 저희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불과 제가 한 1시간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더 이상 협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당장 본인께서도 국민건강보험의 연금을 잘 모르셨을 거고요. 저희는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교육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환수가 그렇게 많고 진짜로 빚쟁이가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보험 설계사님들이 급여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급여가 많은 이유는 이제 이 고객님의 계약이 계속 유지가 잘 된다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먼저 당겨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 관리를 잘 하시라는 어떻게 보면 당부 차원에서 급여를 많이 드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영업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관리를 잘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실망을 하시고 계약을 해지하시거나 유지를 이제 잘 안 하시는 거죠. 그럼 그 경우에는 이 계약이 1년 유지가 됐냐, 1년 6개월 유지가 됐냐에 따라서 내가 받았던 수수료의 일부분을 보험사가 환수라는 제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그 돈을 미리 다 써버린 거예요. 월급이 1,000만 원, 2,000만 원 신이 나갔고 다 써버렸으면 난 그 돈을 다 써 없는데 보험사에는 그 돈을 내가 다시 일부분을 반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빚쟁이가 되시는 분들이 일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환수 제도는 내가 받았던 급여보다 더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지 기간에 따라서 환수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객 관리만 잘하면 사실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인 가족 영업이 싫다고 하는 분들께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너무 잘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너무 잘 이해돼요. 싫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고객으로서 경험한 보험이 어땠냐가 저는 거기에 대한 키라고 보거든요. 내가 들었던 것들이 어떤 위험과 협박이었던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친한 사람들한테 너 암 걸릴 거라고 말한다는 건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요? 저도 되게 평범한 가정이고 저도 현재 평범한 경제 인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어떤 중대한 질병을 마주했을 때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게 돼요. 이 위기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하나, 사채. 두 번째, 로또. 세 번째, 보험입니다. 이 중 가장 리스크가 덜한 준비가 뭔지는 우린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하고 지인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너무 이해되고 공감되지만 그들 주변에 나만큼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린 뭘 하면 되냐? 그들 주변에 나보다 국가제도와 보험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내가 되면 되는 겁니다. 가족하고 지인분도 경제인구로서 이 나라를 살고 계시기 때문에 대출 있는 사람은 대출 금리에 예민할 거고요. 적금 넣는 사람은 적금 이자에 예민할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고요. 이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 보험입니다. 그래서 대출 얘기도 해보시고 적금 얘기도 하시되 보험 얘기는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은 알겠죠. 얘는 뭐 하는 애인데 대출도 알고 적금도 알고 기준금리 얘기를 하지? 궁금해. 이 호기심의 씨앗 하나만 심어주시면 우리는 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도움의 끝에 보험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마시는 이 생강차가 너무 맛있어요. 그럼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제 동생 목 아플 때 이 차를 추천해주고 싶거든요. 좋은 걸 제가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그 말은 저도 보험업을 12년째 하고 있지만 정말 좋은 보험 상품이 나오면 전 지금도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 권유를 하고 있어요. 지금의 보험 상품을 내가 잘 공부를 하고 나면 그리고 그게 좋은 상품이란 확신이 들면은 모든 사람들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친한 사람들이 먼저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보험 산업은 끝내 내 가족과 지인에게 가장 좋은 설계사는 나임을 증명하는 시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일즈 인사이터 김범기 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